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60대라는 숫자가 내 나이 앞에 붙였을 때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숨을 좀 돌리려 하니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누구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직접 겪어보고 수많은 분을 상담해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60대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느꼈던 그 생생한 두려움의 실체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탄탄한 노후를 준비했는지 모든 비결을 다 풀어놓으려 합니다. 40분, 5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엔 막연한 공포 대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관리법부터 건강을 지키는 사소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두려움, 바로 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많은 시니어가 은퇴 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활비 부족을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62세 박 부장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부장님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매달 나가는 경조사비, 병원비, 그리고 손주들 용돈까지 1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걸 보고 덜컥 겁이 나셨대요. 이때 박 부장님이 놓치신 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뭉칫돈 2억보다 중요한 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100만 원, 200만 원의 월급 같은 연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DB형인가요? 아니면 DC형인가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마치 튼튼한 정기예금과 같습니다. 회사가 책임지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죠.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내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와 비슷합니다. 수익이 나면 내 몫이지만 손실도 내 책임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대에도 IRP 계좌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58세 이대리님, 가명, 퇴직 2년 전부터 IRP에 매달 50만원씩 납입하셨어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니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월 20만원을 더 받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보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나를 위해 일해줄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이제 와서 주식을 공부해야 하나? 부동산은 너무 올랐는데? 라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거창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산을 어떻게 연금화할 것인가,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소비 전략입니다. 실천 루틴을 하나 제안할게요. 매주 월요일 아침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가지고 계신 보험 중 중복되는 건 없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모르는 것은 공포지만 아는 것은 숫자가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산다면 우리에겐 아직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자산을 재배치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저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예전에 활기차던 제 모습은 어디 가고 낯선 노신사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60대에 접어들면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무력감입니다. 65세 이영희 여사님, 가명, 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여사님은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이러다 덜컥 쓰러지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건 단순한 건강 걱정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노화 중 70%는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유전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걷는 걸음수가 미래의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60대 건강 수비 루틴이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워주는 가장 값싼 보약입니다. 하루 30분, 햇볕 산책, 비타민 D 합성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날려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단백질 챙겨 먹기, 근육이 곧 연금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돈이 있어도 여행 한 번 가기 힘듭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매일 울리던 전화기가 조용해집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고독감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63세 김 선생님 사례를 볼까요? 3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셨는데 첫 3개월은 좋았지만 6개월이 지나니 우울증이 오셨대요. 집안에만 계시니 아내분과도 자꾸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다 김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목공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고 직접 만든 도마를 자녀들에게 선물하며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여러분, 60대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지 마세요. 대신 나를 웃게 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훌륭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와 수많은 시청자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릴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60대는 예전의 40대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분야의 20년 경력 베테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방패를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에 무슨 금융 공부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20분이 여러분의 80대, 90대를 바꿉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돈 마르는 고통을 막아줄 핵심 열쇠,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55세 박 과장님 사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박 과장님은 퇴직금 2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렸죠. 과장님, 이걸 한 번에 받으시면 퇴직소득세로 수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 그 세금을 30%나 깎아줍니다. 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 과장님은 세금으로 나갈 돈 2천만 원을 아껴서 그 돈을 다시 굴렸습니다.
2천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 4% 수익률로만 계산해도 매달 치킨 서너 마리 값 이상의 수익이 평생 나옵니다. 여기서 IRP의 진짜 마법인 과세이연과 복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를 하자면 IRP는 세금이라는 구멍이 없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보통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을 때마다 세금을 떼어가죠. 하지만 IRP는 그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다시 투자금에 합쳐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0세에 1억 원을 넣고 연 5% 수익을 낸다고 가정합시다. 1년 차 500만 원 수익 오른쪽 화살표 세금 안 떼고 1억 500만 원이 됨. 5년 차 원금이 불어나면서 수익이 복리로 쌓임. 10년 차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딱 5단계만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을 켠다. 자주 쓰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누르세요. 검색창에 IRP 입력, IRP 계좌 개설, 메뉴가 바로 뜹니다. 신분증 촬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 성향 선택, 나는 안전한 게 좋아 하시면 안전형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불려볼래 하시면 성장형을 고르세요. 첫 납입, 단돈 1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년에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148만 5천 원을 받고 계신가요? IRP에 연간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이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60대에도 소득이 있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 늦었어 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계좌만 만들어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준비된 시니어가 되는 겁니다. 돈 문제만큼이나 우리를 밤잠 설치게 하는 것, 바로 자식들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손주가 생기죠. 이때 내가 좀 더 보태줘야 하나? 하는 마음과 그러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65세 김 부장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전세 자금을 대줬습니다. 본인은 작은 빌라로 옮기셨죠. 그런데 몇 년 뒤 아들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그 전세 자금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제 김 부장님은 노후 생활비조차 막막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냉정한 조언은 이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노후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식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유산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독립적인 부모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얘야, 나도 너희를 돕고 싶지만 내 노후 준비가 먼저란다.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나를 부양하는 부담을 안 가지게 돼. 이렇게 솔직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섭섭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여러분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이제 누구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60대 이후의 관계는 위존이 아니라 공존이어야 합니다. 손주 보는 낙도 좋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내 나이가 이렇고 형편이 이런데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5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 각 상황에 맞는 필승 전략을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1. 50대 초반 골든타임의 시작. 이 시기는 자산의 재배치가 핵심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돈이 가장 많이 나갈 때지만 동시에 소득도 가장 높을 때죠. 52세 박 부장님은 이때부터 소득의 20%는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 먼저 뗀다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IRP 계좌에 한도를 꽉 채워 넣고 주식 비중을 40% 정도로 유지하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셨죠. 10년 뒤 박 부장님의 통장은 동년배들보다 1.5배 더 두툼해졌습니다.
2. 50대 후반, 은퇴 직전의 방어 전략, 퇴직이 2에서 3년 남으셨나요? 지금은 실수 줄이기가 최우선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58세 이대리님은 퇴직 직전 급여 인상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해 미리 DC형으로 전환하고 직접 운용을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막고 오히려 수익을 더 챙기셨죠. 3. 60대 초반, 현금 흐름의 안정화. 이제는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주택연금을 고민해 볼 시기입니다. 62세 최 여사님은 살고 계신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12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니 남편분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실 만큼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4. 60대 후반 이후, 건강과 상속의 준비. 이때부터는 잘 쓰는 법과 잘 남기는 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배당주나 국채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고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세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큰 짐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는 68세 김할아버지처럼요. 자,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 걸음이 내일의 공포를 없애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진 게 적을수록 더 꼼꼼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전화 한 통 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이 막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60대 이후의 두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 영상을 켰을 때보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든 씨앗을 정성껏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모르는 공포를 숫자로 바꿔라. 내 자산과 연금을 매달 체크하세요. 나 자신을 1순위에 두어라. 자녀보다 나의 건강과 경제적 자립이 먼저입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라. 작은 습관 하나, 계좌 하나가 30년 뒤에 나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지혜로 빛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걱정 많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